오늘 취업 포트폴리오 준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포트폴리오 뭐 준비하고 있나요, 지금? 학교에서 나눠주는 뭐 파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 파일에다가 상 받은 거 혹은 독서 감상문을 썼던 거, 어느 대회나 혹은 취업 캠프에 가서 수료증을 받았던 것들 다 담아놓고 있을 텐데요. 오늘은 그거 외에 어떤 포트폴리오들을 준비해야 우리가 취업할 때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내 포트폴리오 파일. 제가 말씀드렸죠, 방금 전에. 자, 이 교내 포트폴리오 파일을 하고 있는 학교는 정말 다행이에요. 근데 안 하고 있는 학교가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포트폴리오 개인적으로 준비해도 해야 되지만 학교에서 전체적으로 학생들에게 파일을 나눠주면서 이름까지 써있고 그 파일 관리하는 방법까지 학교에서 알려주시는 그 학교들, 굉장히 칭찬을 한번 해드리고 싶습니다. 왜? 학생들의 취업에 대해서 물론 이 파일을 안 준 학교도 학생들이 취업에 관심을 갖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 파일을 나눠주는 것 자체만으로도 학생들이 이걸 준비해야 되나? 이런 의문점이 생겨서라도 관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아직 안 하고 있는 학교가 있다면 좀 포트폴리오 파일 학생들에게 준비해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학생들은 이 포트폴리오 파일을 작성하고 있다는 거 하나에 안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거든. 학교에서 나눠주신 그 포트폴리오 파일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냥 원래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대한민국에 한 500개 정도의 특성화고등학교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학교 중에 뭐 전체 다 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취업률이 높은 학교들은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럼 경쟁이 될까요? 아니에요. 이거 하나만 있다고 경쟁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마치 포트폴리오계의 산소와도 같은 존재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건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에 안주하지 말라는 말씀, 혹은 안 하고 있는 학교는 학생들에게 이걸 정말 할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좀 추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 블로그입니다. 혹시 집에 인터넷은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블로그 중에 뭐 포털 사이트가 있죠. 뭐 다음이나 네이버 뭐 다양한 사이트들이 있는데 그래도 블로그가 잘 되어 있는 곳은 뭐 네이버라는 곳이 있으니까 뭐 네이버라고 말해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 네이버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네이버 블로그가 뭔지는 아시죠?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이 블로그의 포트폴리오들을 굉장히 많이 모으고 있는 친구들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우리 블로그를 한번 활용해 봅시다. 블로그를 아직 안 하고 있는 친구들 혹은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메뉴를 일단은 딱 2개를 더 만드시던가 2개를 더 추가해 주세요. 어떤 메뉴냐? 첫 번째, 자기소개서예요. 메뉴를 비공개로 만들어 놓을 수도 있거든요. 자기소개서는요, 여러분 아마 USB에 많이 담아 놓을 거예요. 혹은 컴퓨터 바탕화면에 놓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자기소개서 파일은 우리는 USB를 거의 90% 이상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USB가 뻥난다 그러죠. 뻥나서 USB에 오류가 있다고 해서 더 이상 읽히지 않아요. 그리고 이런 사태, 컴퓨터가 갑자기 안 돼요. 그래서 컴퓨터를 포맷했네? 그럼 자료는 다 날아가 버리겠죠. 그리고 어느 순간 바탕화면에 봤더니 내 자기소개서 파일이 없어졌어. 봤더니 누군가 Shift 딜리트를 눌러버렸어요. 그냥 딜리트면 휴지통에 들어가 있는데 Shift 딜리트 누르면 어떻게 돼요? 영구 삭제죠. 그럼 우리의 자기소개서는 엔드라이브에다 놓는다 라고 말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예, 엔드라이브도 좋지만 저는 네이버 블로그를 더 강력 추천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놓으면요, 자기소개서 메뉴를 만들어서 올려놓으면 매번 자기소개서가 수정될 때마다 여러분들이 계속 수정 보완 작업을 할 수 있으세요. 그럼 나중에 진짜 자기소개서를 써야 되는 그 상황이 왔을 때 어떻게 될까요? 그냥 단순히 컨트롤 C, 컨트롤 V만 해서 조금만 수정을 해서 제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죠. 당연히 비공개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진짜 자소서에 자신이 있어서 보여주고 싶다면 공개로 해도 상관없는데 자소서 메뉴는 비공개로 해놓으셔도 된다는 거, 굉장히 좋은 포트폴리오 활용 방법이고요. 또 하나는 이 메뉴 하나 중에 또 하나는, 2가지 중에 하나는 내가 관심 있는 회사, 갖고 싶은 직업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는, 정보를 수집하는 그런 메뉴를 하나 만드세요. 그리고 우리 면접 볼 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네, 저는 예를 들어서 S전자라고 합시다. S전자에 입사하기 위해서 네이버 블로그에 S전자 이 직무와 관련된 메뉴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메뉴에 하루에 2개씩 이 직무와 관련된 내용을 공유해서 2가지씩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100개 정도의, 한 900개 정도의 뭐 포스팅이 되어 있고요.
제 네이버 블로그 이름은 예를 들어서 승구쌤의 특성하고 중얼중얼입니다. 이건 진짜 제 블로그예요. 자, 이 블로그 제목까지 면접이나 자소서에다가 작성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직무에 대한 이해 혹은 직무에 대한 이런 정보 습득이 잘 돼 있다는 걸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블로그를 사용하는 거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다음, 대인관계 매뉴얼이에요. 질문 한 가지 해보죠. 회사는 개인일까요? 조직일까요? 네, 조직입니다. 조직 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 대인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자, 우리 대인관계 매뉴얼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앞으로 작성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인관계 매뉴얼이란 이런 거죠. 나중에 면접 보러 갔을 때 자기소개서를 쓸 때 이런 질문들이 나올 거예요. 뭐 3인 이상 팀을 이뤄 어떤 활동을 했을 때 팀원들 간에 어떤 마찰이 있었으며 이걸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면접 볼 때도 이런 걸 물어볼 거예요. 그때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전 대인관계 매뉴얼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 대인관계 매뉴얼은 저랑 관련 있는 사람들의 이름, 그 사람과의 관계, 그 사람의 생일, 핸드폰 번호, 성향, 성격 분석들이 기록되어 있는 노트입니다. 이런 걸 이야기했을 때 우리 고등학교 3학년 때 취업하니까 19살짜리가 이런 대인관계 매뉴얼을 가지고 있어요. 아주 꼼꼼하게 기록한 매뉴얼을 가지고 있어. 자, 이 매뉴얼을 가지고 있다고 대인관계를 무조건 잘할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문제가 무조건 해결될까요?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어른들 입장에서 봤을 땐, 담당자 입장에서 봤을 땐 이런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얘는 19살짜리밖에 안 된 애가 관계적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고민이 많네. 야, 이런 대인관계 매뉴얼을 만들었어? 19살짜리가? 이런 인식을 우리가 줄 수 있기 때문에. 또 하나, 얘는 꼼꼼하네. 되게 관찰력이 좋네. 굳이 우리 성격의 자소서에다가 저는 꼼꼼합니다. 이거 쓸 필요 없어요. 이 대인관계 매뉴얼 작성했던 거 하나만으로 우리의 꼼꼼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대인관계 매뉴얼 여러분들 한번 만드셔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생활일기예요. 전 이 생활일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자기소개서 쓸 때 굉장히 많은 컨텐츠들이 있는 판도라의 상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생활일기를 여러분 단순히 그냥 오늘의 날씨, 오늘 날짜, 제목, 내용 이런 내용만 쓸 거예요. 근데 오늘부터 우리 한번 내용을 바꿔봅시다. 제목과 내용은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그 밑에 오늘 내가 반성할 일, 오늘 내가 굉장히 미안한 사람, 오늘 내가 되게 감사한 일, 감사한 사람에게 주는 선물, 나에게 주는 오늘 하루에 10점 만점에 몇 점, 평점을 내 일기장에다 쓰는 거예요. 그럼 면접 볼 때 이런 이야기 할 수 있겠죠. 전 자기 관리를 위해서 매일 일기를 작성합니다. 그냥 단순한 일기 내용이 아니라 일기 항목 중에는 내가 감사한 사람에게 주는 선물, 반성할 일, 오늘 나에게 주는 평점 이런 디테일한 부분에 적혀 있습니다. 저는 이 일기를 통해서 하루를 반성하곤 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우리의 어떤 모습이 보이게 될까요? 자기관리 능력, 자아 성찰, 얘는 자기 자신을 굉장히 잘 분석하는 친구네. 안정감을 느낄 수 있겠죠, 우리 자체에. 물론 이걸 했다고 무조건 다 뽑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뽑힐 가능성을 한번 높여주자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서 두 번째죠. 독서감상문이에요. 우리 독서감상문, 제가 알기로는 얼마 전에 갔다 온 학교는 한 달에 한 번씩 쓴대요, 독서감상문을. 우리 학교도 많이 쓰고 있나요? 뭐 거의 반강제적으로 쓰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저희 독서감상문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자기소개서 항목에도, 면접 항목에도 내가 지금까지 읽었던 책 중에 나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줬던 책이 뭔가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 이런 질문할 때 뭐라고 말할 거예요? 할 말이 없을걸요? 왜? 그냥 복붙했으니까. 네이버에서 예를 들어서 가시고기라는 책이 있어요. 가시고기 줄거리 혹은 가시고기 뭐 요약 이런 식으로 엔터를 쳐서 오 대박 좋은 자료 나왔네. 컨트롤 C 컨트롤 V 그리고 그냥 제출을 하죠. 하지만 선생님들은 다 안 보니까 냈다는 거에 의미가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 낸 것만으로 우리는 독서상 금상을 받기도 했죠. 복붙이었는데 저도 그랬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리 이제 좀 내용을 바꿔봅시다. 왜 바꿔야 되냐? 아무런 내용도 모르고 컨트롤 C 컨트롤 V만 하면요 취업할 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앞으로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한다 할지라도 한 번쯤은 혹은 두 번 정도는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세요. 면접 볼 때 사용해야 되니까 두 번 정도는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그 읽어본 걸 가지고 남이 요약한 거지만 나만의 요약으로 한 번 더 만들어서 뭐 책 200페이지 있는 것보다 그게 더 빠르잖아요. 그렇게 해서라도 여러분들을 제출하는 거 저는 추천드리고 싶어요. 사실 대부분 사람들도 책 읽을 시간 뭘 만들어야 되긴 하지만 읽을 시간 많이 부족합니다. 일부러 시간을 내서 읽어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학생들 독서 많이 하는 사람도 있지만 독서를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친구들은 읽는 게 제일 베스트이긴 하지만 복붙을 한다 하더라도 제발 2번, 3번 정도는 읽고 요약하는 습관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책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무조건 소설만 읽어야 되냐? 위인전만 읽어야 되냐? 저는 원펀맨 또는 원피스, 포켓몬스터, 진격의 거인, 나루토, 슬램덩크, 드래곤볼 전 이거 뭐든지 다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왜? 내가 그 책을 읽고 교훈을 얻는 거니까. 어떤 친구가 원피스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찍었던 자기소개서 강의에서도 나왔는데 원피스라는 책을 읽고 독서감상문을 쓴 거예요. 물론 원피스는 아직 끝나지 않은 애니메이션이긴 하지만 이 만화에서 원피스에서 루피라는 친구가 있죠. 이 루피가 동료를 만나요. 동료를 만나는데 이 친구의 동료를 삼는 기준이 굉장히 특이하죠. 뭔가 다른 강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본인의 친구로, 동료로 많이 삼으려고 합니다. 본인과 가치관도 다르고요. 바라보는 관점도 다르고요. 생각도 달라요. 근데 루피는 본인이 동료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먼저 손을 내밀어서 동료를 하자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 동료가 되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본인의 목숨을 바쳐서라도 그 친구들을 구합니다. 여기서 교훈을 얻었대요. 자기는 무조건 본인이랑 생각을 다르게 하거나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은 무조건 틀리다고 생각을 했대요. 근데 그 루피의 그 생각을 보고 루피의 그 모습을 보고 다른 거랑 틀린 거는 전혀 하늘과 땅 차이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본인 자신에게 루피라는 별명을 지어줬대요. 자기 스스로에게. 왜? 그 생각을 잃지 않기 위해서. 이것 하나만으로도 여러분 원피스라는 만화책 한 권을 읽었는데 이런 교훈을 얻어낼 수 있다는 거. 만화책도 좋습니다. 판타지도 좋습니다. 내가 깨달은 것만 있다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습 일지인데요. 우리 특성화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실습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전공 과목들이 많겠죠. 실습 일지를 혹시 쓰는 학생들이 있나요? 제가 강의 가면 항상 이야기하는 내용인데 우리 실습 일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 우리가 학교에서 어떤 실습을 했고 그 실습이 어떤 내용이었고 그 실습하면서 어려웠던 부분이 뭐였고 어려웠던 걸 어떻게 해결을 했고 이걸 해결하면서 내가 느꼈던 부분 이런 것들이 세세하게 기록된 일지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면 나중에 면접 보러 갔을 때 이런 이야기 당당하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시절부터 실습 일지를 작성했습니다. 그 실습 일지에는 실습 내용과 그리고 내가 실습하다가 어려웠던 부분 그 어려웠던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고 나갔는지 해결 과정 해결해 나가면서 제가 느낀 점이 기록되어 있는 그런 노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담당자들은 여러분들을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요? 얘는 문제 해결 능력이 있네. 얘는 직무에 대한 분석이 제대로 되어 있네. 또 역시 꼼꼼하네. 이런 모습까지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실습 일지 하나로 보여줄 수 있다는 거. 이 영상 학교 선생님들께서도 볼 수도 있으실 텐데요. 학생들이 직접 할 수도 있지만 실습 일지 양식을 학교 자체에서 이 실습 일지를 만들어서 진행을 한다면 학생들 1학년 때부터 포트폴리오 관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학생들이 실습 일지 만들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탁드립니다. 자, 이로써 포트폴리오 제가 준비했던 내용들은 마무리 지었어요. 물론 아주 짧은 인터넷 강의이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말씀을 못 드렸지만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들 기억하시고 곰곰이 되새겨 보시면서 그럼 나는 어떤 포트폴리오를 더 강화시켜야 될까? 이런 생각들 하는 시간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로써 포트폴리오 모든 준비 과정은 마쳤고요. 이제 또 다음번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 만납시다.